북한 인민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거의 뭐 100만 대군입니다. 네. 통일되고 나면 이 100만 대군 다 어디로 갑니까?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준비도 너무 필요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경제적인 충격이 컸거든요. 그런데 통일되게 된다면 독일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충격이 더 클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군 38기고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 그리고 안보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최현진 교수라고 합니다. 1부에서 북한 붕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2부에서는 통일이 위기인지 기회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통일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두 개 다인데요. 통일연구원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가장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이 응답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2013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한 70%였거든요.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52.9%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또 이 하락세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에서는 더 낮아요. 46.5%. 근데 되게 흥미로운 건 또 뭐냐면은 여기서 다른 옵션을 주는 거예요. 통일이 옵션이 있고 하나는 평화공존. 평화공존은 무엇입니까? 통일 안 한 상태에서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지금처럼 지내자 이거잖아요. 평화공존이라는 옵션을 하나 추가하면은요,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이 몇 퍼센트로 떨어지냐면은 약 한 25%로 떨어집니다. 절대 다수가 통일보다는 그냥 이대로 지내는 평화공존을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은 이것을 좀 더 위기로 바라보는 국민들, 그리고 또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 여론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통일이 우리에게 많은 이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국제정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한반도의 통일을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되면서 그 침략의 원인으로 말했던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돈바스 지역? 크림반도? 지역 문제이지 않았나요? 우크라이나의 동부에 있는 돈바스 지역, 그리고 네. 또 크림반도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푸틴이 당시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가 없고, 나토가 동진 오른쪽으로 계속 세력을 확장할수록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한반도에 이 상황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한반도가 만약에 대한민국을 주도로 해서 통일이 된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마치 푸틴이 나토의 동진을 우려했듯이 중국은 통일 한반도를 갖다가 한미일 삼각 동맹의 북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통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익이지만은 또 주변 국가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안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동부아시아에서의 이와 같은 세력 균형의 변화와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은 환영할까요? 한국전쟁 끝나갈 무렵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장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북한으로 진격을 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고 이승만 대통령께 노력을 하셨죠. 그런데 누구의 반대로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중국의 마오쩌둥, 또 러시아의 스탈린, 주변 국가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한반도의 분단을 통한 북중러 한미일 간의 세력 균형을 선택을 한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세력 균형을 선택했냐? 당시에 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50년대 초반도 냉전에 시작되는 무렵이었고, 현재 오늘날도 미중 간의 새로운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과연 통일을 바랄 것인가? 1953년에 마오쩌둥과 아이젠하워가 했던 선택, 그것이 사실 오늘날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강대국의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뛰어난 리더십과 외교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나라의 국익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싫어한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통일된 대한민국은 충분한 어떤 베네핏과 이익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노동력, 북한에 많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 이와 같은 것이 한국의 기술력과 함께 합쳐졌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갖고 있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잖아요. 통일되고 나면은 사실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굉장히 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김일성대, 김책공대, 그런 데 공부하고 있는 북한의 젊은 인재들을 또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통일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도 굉장히 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남북한이 통일되면 심리적인 통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끼리 싸우고 난리 날 것 같아요, 왠지.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에 얼마나 많은 사회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 젠더 갈등 많잖아요. 세대 갈등도 있죠. 정치 양극화, 우리가 너무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는데 사실 통일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갈등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요,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거 같은 건 없어요. 세대가 시간도 필요하고 아까 말했던 밀레니얼 세대들부터 교육을 통해서 남북 간의 격차와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통일 한국이 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는 뭐라고 보시나요? 남북 간의 사회적인, 정신적인 통합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통합특별법 같은 것에 대한 입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 주민도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국민이다 같은 것을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과 사회 캠페인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남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인민군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거의 뭐 100만 대군입니다. 네. 통일되고 나면 이 100만 대군 다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 진출하고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요, 통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사회 내부에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한 사회적인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을 어떻게 평화롭게 점진적으로 해체하고 이들을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사회 진출해서 어딘가에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준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경제적인 충격이 컸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새롭게 도입한 세금이 있어요. 바로 통일세예요. 30년 동안에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독일 시민들이 통일세를 매달 납부했어요. 그런데 통일되게 된다면 독일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제적인 충격이 더 클 겁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적인 격차가 당시에 동독과 서독 간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이 경제적인 충격을 우리가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 충격을 흡수하는 점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국가들의 우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불식시킬 필요가 있겠죠. 통일 한국이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좀 더 안정적인 세력 균형과 안정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을 설득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의 주 전공이신 국제정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RTV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우리 RTV가 앞으로 또 콘텐츠를 개편을 해서 군사 안보 문제 또 뿐만이 아니라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인 무역과 관련해서도 국제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금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RTV에 대해서 주변의 동료들 또 친구분들께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